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4월 모의고사는 잘 치셨나요? 저희는 수학 랜선 멘토링을 진행할 매스 MVP입니다. 매스 MVP는 매스 BRP, 사이언스 BRP, 매스 AI의 세 동아리를 합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4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 고난도 문제를 풀이해봤는데요. 여러분의 공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다양한 멘토링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3 4월 29번 확통을 맡게 된 3학년 문지윤입니다. 먼저 29번 문제 풀이에 앞서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 것인데요. 29번에는 두 남학생 1B를 포함한 4명의 남학생과 C를 포함한 4명의 여학생이 있다고 하고 이 8명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탁자에 배열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가를 읽어보게 되면 AB가 서로 이웃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C는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두 사람은 남자임을, C는 여자임을 문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총 4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A, B, D, E라는 사람으로 가정을 하고 문제풀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우를 세는 것은 빠짐없이 경우를 나눠서 세는 것이 중요한데요. 두 가지의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C가 임의로 이러한 자리에 있을 때 C는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라서 A, B, D, E가 모두 그 주변에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 B는 이웃한다고 했기 때문에 A, B가 이렇게 한 사람으로 가정하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는 D 또는 E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시한 두 번째 경우인데요. 바로 C가 A 또는 B 한 명만 이웃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C가 D, E 모두 이웃하는 경우인데요. 그것은 바로 C가 이렇게 나눠지고 D가 양쪽에 배열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D, E 모두 이웃하는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A, B가 문제의 조건에서 한 사람으로 가정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로 보고 D, C, E가 이와 같은 순서로 배열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5명이 제시되어 있고 문제에서 8명의 학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5명의 사람에 3명의 사람이 더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1명, 1명, 2명, 3명, 4명, 5명에서 5명의 학생이 원탁에 배열되는 것이기 때문에 4패 곱하기 A가 오는 경우, B가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2개 곱하기 C를 사이에 두고 D와 E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2개를 해서 총 96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번은 총 96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C가 A 또는 B 한 명과 이웃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여기에 있고 A 또는 B가 있고 여기에 D가 오거나 E가 오는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에 온다면 B가 여기 오겠죠? 이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4명을 한 사람으로 보고 E는 아무 때나 배열이 될 수 있고 총 이제 5명이니까 3명이 더 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3명, 4명, 5명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원탁에 배열되는 4팩의 경우 거기에서 A와 B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2가지 경우 D가 오는 경우와 E가 오는 경우 그러니까 2가지 경우 그리고 A, B와 D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 총 2가지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총 19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서는 총 192가지의 경우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96 더하기 192를 하게 된다면 288로 29번의 문제의 답은 288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0번을 맞게 된 3학년 8반 11번 박승훈입니다. 일단 x1부터 x4까지를 y1부터 y4까지라는 음이 아닌 정수로 나타내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들을 가해식에 대입하여 y에 대해서 각각 정리하게 되면 y1부터 y4까지의 합이 1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x1부터 x4까지가 14 이하의 네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y의 값은 7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y1부터 y4까지의 합이 14라는 이 식을 통해서 총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중복조합을 활용하여 4H14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680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y의 값은 7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y가 7보다 같거나 커지게 되는 경우를 제외해 줘야 합니다. 일단 y의 값이 하나만 7보다 같거나 커진 경우를 찾아보면, 일단 y1이 7보다 같거나 크다고 가정하고 y1-7이 z1이라는 새로운 미지수를 세워서 정의한 다음에 대입하여 보면 z1 더하기 y2에서 y4까지의 합이 7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경우의 수는 4H7로 120이 되는데, 여기서 y2부터 y4까지가 각각 7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세 가지를 빼주면 117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y1 뿐만 아니라 y2, y3, y4까지 총 4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120에서 3을 뺀 117에서 4를 곱하게 되면 486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y가 7이 되는 경우가 7보다 커지게 되는 경우가 2개인 경우를 찾아보면 7인 숫자가 2개고 나머지가 다 0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4C2를 하면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구한 680에다가 486과 6을 빼게 되면 20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3학년 모의고사 미적분 과목이 29번 문제풀이를 맡게 된 3학년 7반 32번 정진성입니다. 문제의 조건들을 살펴보게 되면 BD는 DC라는 조건에 의해서 각 DC, B 크기 또한 알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알파에 관한 삼각비가 주어져 있고 베타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이므로 각 베타를 알파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둘 사이의 관계를 찾아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사용하면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큰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이 파이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파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타를 알파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주게 되면 베타는 3분의 1파이 마이너스 2알파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2알파라는 값이 등장을 하는데 코사인 제곱 알파의 값이 주어져 있으므로 코사인의 백악 공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2알파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코사인 2알파의 값을 구해주면 7분의 루트 22라는 값이 나오고, 코사인 2알파의 값을 이용해서 사인 2알파의 값도 구해주면 7분의 2루트 7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값들을 이용해서 탄젠트 베타의 값을 어떻게 구할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코사인과 사인 3분의 1파이와 2알파이 코사인과 사인의 값이 모두 정해져 있으므로 코사인 베타의 값을 구해서 이 값을 통해서 탄젠트 베타의 값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베타의 값이 예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베타에 관한 삼각비 부호를 모두 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코사인 베타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코사인이 덧셈 정리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값들이 이렇게 나타나므로 결국에는 코사인 베타의 값이 14분의 3루트 2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말은 즉슨 한 내각이 베타인 삼각형을 상상해 봤을 때 빗변이 14고 코사인의 값이 14분의 3루트 21이므로 아랫변이 3루트 21 이 값이 된다는 거고, 나머지 한 변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루트 7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탄젠트 베타의 값은 3루트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54 루트 3이라는 값을 곱해주게 되면 18이라는 정답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3학년 12반 9번) 박가빈입니다. 미적 30번을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x의 범위를 나누어서 fx를 구해볼 건데, x의 범위를 x가 1보다 클 때,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f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x의 2의 n승을 분자 분모에 모두 나누어주면 이런 꼴이 됩니다. x의 2의 n승 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기 때문에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fx는 a 플러스 x분의 b가 됩니다. x가 1일 때는 x에 1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똑같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리고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의 n승, x의 2의 n승 마이너스 1 모두 0으로 가기 때문에 2분의 x가 됩니다. 따라서 fx를 범위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fx와 gx 2의 x-1 플러스 x의 교점의 개수가 5개이도록 함수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x는 항상 1,k를 지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구해보면은 gx가 만약에 요렇게 지나게 된다면은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fx가 만약에 요렇게 생겼다라고 하면도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fx는 요렇게 생기고 gx는
1,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을 지나고 마이너스 1,3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플러스 b와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a 플러스 b가 더 위에 있어야 하고 3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아래에 있고 a 마이너스 b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과 같은 함수의 개형을 이용해서 a와 b와 k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x는 1,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을 지나고 마이너스 1,3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k이고 3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k 마이너스 4라는 걸 이용하면 b는 5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k는 자연수기 때문에 3분의 a 플러스 2도 자연수여서 a는 3의 배수라는 것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에서 이쪽 범위를 이용하여서 a를 구해볼 건데 그러면 a-b는 3분의 a-b-1보다 작고 그리고 3분의 a-b-1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a는 2분의 9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리고 a는 양수였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는 3의 배수는 3밖에 없고 a는 3이고 b는 5라는 값을 이용하여 k는 3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fx식을 모두 구했기 때문에 c의 m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을 달리하면서 gx의 그래프를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서 교점의 개수를 구해볼 건데 m이 1일 때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져서 c의 m 값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m이 2일 때는 여기와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이때도 C2의 값은 2가 됩니다. 그리고 m이 3일 때는 k가 3일 때랑 같으니까 c의 3은 5가 될 것이고 3을 넘어서 이제 m이 4 이상이고 k의 이하라고 하면은 여기서와 여기서 두 군데에서만 만나니까 c의 m값은 2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m이 8보다 커져 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비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값은 1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0이고 계속 쭉 0이기 때문에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k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두 개를 합하면 답은 13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기하 29번 문제 해설을 맡은 3학년 10반 12반 안지연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4점 A, B, C, D가 있다. 반원의 호 위로 움직이는 점P 반원의 호 위로 움직이는 점P와 삼각형 BCD 위로 움직이는 점Q 삼각형 BCD 위로 움직이는 점Q에 대하여 OP 벡터 더하기 AQ 벡터의 크기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이 상태에서는 이 벡터의 크기가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벡터를 분해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반원의 일단 중심을 m이라고 하면은 OP 벡터는 OM 벡터 더하기 MP 벡터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AQ 벡터 같은 경우에는 AM 벡터 더하기 MQ 벡터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OP 벡터와 AQ 벡터의 합에서 이제 AM 벡터와 OM 벡터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사라질 거고 MP 벡터와 MQ 벡터의 합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보려면 일단 지우고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M이죠. 지금 이 MQ 벡터의 종점의 자취가 지금 삼각형 BCD가 되는데 이 MQ 벡터의 종점에서 반지름이 1인 반원의 호를 그려주면 이 호의 자취가 결국 이 벡터 합의 종점들의 자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뒤일 때 이렇게 호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그려주다가 C가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계속해서 그려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B에서도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B에서 D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그려주면 이렇게. 그럼 이 내부의 이 영역들이 결국 종점의 자취이기 때문에 최소인 경우에는 M에서 여기 순에 발을 내렸을 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 0,0이니까 직각이 되면 삼각형에서 M은 루트 2분의 1이 되고 최대의 경우에는 C를 지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1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루트 10에다가 반지름이 1인 반원이기 때문에 1을 더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최대와 최소의 제곱의 합을 구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P는 2분의 23이 되고 Q는 10이 됩니다. 따라서 P 곱하기 Q는 23 곱하기 5, 1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9번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고3 4월 모의고사 수학 기하 영역 30번 문제풀이를 맡게 된 3학년 8반 10번 박송호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초점 이 FF'인 타원이 존재하고 이 타원 위점 P에 대하여 직선 FP와 직선 F'P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선분 F'F 위에 있는 원 C가 있다고 합니다. 원 C의 중심을 C라 하고 직선 F'P가 원 C와 만나는 점을 Q라 했을 때 이 PQ는 PF를 만족합니다. 이때 CP의 길이를 구하여 24배를 해주면 저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P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P에서 이 원 C에 대하여 두 접선이 그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P는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타원이 성질을 만족합니다. 우선 이 타원의 식에 대하여 타원을 분석하게 되주면 장축의 길이는 8, 단축의 길이는 2루트 7입니다. 이래서 장축의 길이의 절반이 4가 되고 단축의 길이 절반이 루트 7이 되므로 초점까지 거리는 16-7이 루트 값을 씌워준 3이 됩니다. 따라서 원점으로부터 초점까지 거리가 3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타원이 성질에 입각하여 타원 위 한 점으로부터 양초점까지 거리의 합이 8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원이 접선에 대한 성질을 만족함으로 다음과 같이 수식 그리고 이 선분을 이어줬을 때 삼각형 이 점을 H라 합니다. PQC는 PHC와 합동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는 다시 삼각형
FHC와 합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 PHC와 FHC가 합동인 것의 이유를 찾아보면 조건에서 이 PQ의 길이와 PF가 같다고 하였는데 PQ의 길이를 A라 잡으면 PF의 길이 역시 합동이므로 A가 되고 이때 다음 식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되기 때문에 HF 길이 역시 A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 두 삼각형이 합동이란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타원의 성질에 입각하여 선분 F'Q가 8-3A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분 FC의 길이를 B라 두었을 때 이는 선분 PC의 길이와도 같고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6이기 때문에 F'C의 길이를 6-B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A와 B에 대해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을 두 개 찾아주어야 되는데 우선 다음과 같이 피타고라스 두 개를 이용하여 식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고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6-b의 제곱 마이너스 8-3a의 제곱이다 라는 식 1번을 뽑아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두 삼각형의 합동이기 때문에 두 각이 같다는 점을 이용하여 변 PF'이 F' 대 변 PF의 B가 변 F'C와 CF의 길이 B와 만족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두 번째 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적어주면 P-2A 대 2A가 6-B 대 B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 같다를 이용해주면 12A-2AB는 16-2AB가 되고 12A는 8B와 같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A는 2B라는 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적어놨을 때 1, 3A는 2B라는 식을 뽑아내었습니다. 두 번째 식을 뽑아보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값과 B제곱 마이너스 12B 더하기 36 마이너스 9A제곱 마이너스 48A 더하기 6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제곱 B제곱을 알려준 후에 마이너스 A제곱은 마이너스 12B 더하기 36 마이너스 9A제곱 더하기 48A 마이너스 6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넘겨주면 8A제곱 더하기 12B 마이너스 48A는 마이너스 2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항을 4로 나누어주면 2A제곱 더하기 3B 마이너스 12A는 마이너스 7이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3A는 2B라는 식을 구했기 때문에 이 B자리에 2분의 3A를 넣어주면 2A제곱 더하기 2분의 9B 마이너스 12A가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A고 이때 양변의 식에 각 항에 2를 곱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 이를 적절히 정리해주면 4A 제곱 마이너스 15A 더하기 14가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풀어보면 1, 4, 2, 7 A 값이 2나 4분의 7이 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때
점 P가 제1사변 위 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 PF'의 길이가 변 PF의 길이보다 긴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를 표현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A가 2보다 작기 때문에 A는 2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는 4분의 7이 나옵니다. A가 4분의 7이 나왔기 때문에 B는 2분의 3A가 되고 8분의 21이 B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한 변 PC의 길이는 아까 B로 설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한 B 값인 8분의 21을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어주면 21 곱하기 3, 즉 63이 문제의 답임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